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원소들은 과연 어디서 생겨난 것일까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지구 안에 살고 있는데 지구가 속해 있는 이 우주에 가장 많은 원소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궁금증을 갖게 됐고, 이 원소들을 분석한 결과에 의해서 과거 이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과학자들은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이 과연 어떤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가, 이걸 이제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그 연구 방법이 바로 스펙트럼선을 분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주는 깜깜하죠. 그래서 어떤 원소가 있는지 알기가 참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실제 우주에서 오는 스펙트럼선을 분석을 하면 물질에 따라서 스펙트럼선이 다르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에 착안해서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가 무엇인지를 알아냈대요. 자, 우린 보통 스펙트럼선 하면 중학교 때 분광기라고 해서 빛의 굴절에 의해서 빛이 퍼져나가는 형태, 이걸 보통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연속 스펙트럼은 우리는 태양에서 또는 이제 우리 별이라고 하는 아주 온도가 높은 광원에서 스펙트럼선을 만들면 연속이라고 하는 건 빨주노초 파란보 모든 색깔이 다 나타나는 형태의 스펙트럼을 보통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해요. 그 태양이라고 하는 광원인데 이 광원은 아주 고온의 광원입니다. 그래서 고온의 광원 같은 경우는 연속 스펙트럼선을 만들어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광원으로부터 나오는 연속 스펙트럼은 모든 색깔의 파장들이 다 나타나기 때문에 연속 스펙트럼을 가지고 물질의 성분을 생각하는 건 아니고, 그럼 여기 있는 두 가지, 흡수선 스펙트럼과 방출선 스펙트럼인데 이 두 개를 합쳐서 선 스펙트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차이가 뭐냐면, 말 그대로 여기는 어떤 특정 빛이 흡수됐어요. 자, 흡수되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겠죠. 그래서 연속 스펙트럼, 자, 광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빛이 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보통은 이쪽에 연속 스펙트럼이 나타날 거예요. 그런데 이 광원으로부터 오는 곳에 차가운 성운과 같은 물질이 있으면 이 차가운 성운과 같은 물질에 의해서 이 물질들로 구성된 특정 파장이 이쪽에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까맣게 선이 나타나는 거. 이런 경우를 흡수선 스펙트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광원, 태양으로부터 오는 건 고온의 광원인데, 그 광원으로부터 빛이 오는 길목에 온도가 낮은 성운이 있어서 그 성운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의 파장만 사라져서 연속 스펙트럼 상에 까만색 선이 나타나는 것, 이것을 흡수선 스펙트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럼 방출선 스펙트럼 뭐냐? 자,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기체들이 여기 저온의 기체만 있는 건 아니란 이야기예요. 고온의 기체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고온의 기체에서, 그러니까 고온인데 광원처럼 아주 밝지는 않아요. 그래서 고온의 특정 파장, 그 특정 파장만 찍히는 거예요. 어떻게? 광원처럼 컬러풀하게. 나머지는 까만색이고. 그래서 여기는 이 고온의 가스 덩어리로부터 나오는 특정 파장대형만 밝게 빛나는 선이 나타나서 방출선 스펙트럼이라고 하고, 흡수선 스펙트럼은 고온의 광원으로부터 차가운 물질이 흡수돼서 연속 스펙트럼상의 특정 파장띠만 나타나지 않은 경우를 흡수선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선 스펙트럼을 분석을 하면 그곳에 어떠한 물질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고, 이 물질들을 우리가 연구해 보니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약 75% 정도가 대부분이 수소이더라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대부분의 물질들은
수소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주는 보통 진공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진 않아요. 우주는 무중력 상태라는 말은 이야기를 하는데 진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사는데 필요한 산소는 없지만 다른 기체들이나 물질들로 채워져 있기는 해요. 그래서 우주 공간을 채우고 있는 대부분의 기체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수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우주를 구성하는 대부분의 물질이 수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수소라고 하는 것. 우주가 초기에 탄생했을 때 이 수소가 어디에 있었을까라고 하면 우주는 처음엔 아무것도 없던 무에서 시작된다고 했기 때문에 수소가 과연 어디에서 만들어졌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죠. 그 수소가 만들어진 게 빅뱅 이후에 수소라고 하는 기체가 형성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빅뱅이라고 하는 가설, 우주 탄생 가설을 기반으로 해서 이 빅뱅 이후에 우리 주변을 채우고 있는 이 기체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살펴보면 되는 겁니다. 자, 우선 빅뱅, 대폭발이죠. 이게 빅뱅 이론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게 과학자들끼리 처음에는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어떤 과학자가 우주는 대폭발에 의해서 어느 일순간에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다른 과학자들이 비아냥거리는 말로 그럼 빅뱅이라고 하는 빅뱅이 일어났다는 말이냐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빅뱅이에요. 빵 하고 터졌냐라는 이야기죠. 자, 빅뱅 이론에 의하면 우주엔 아무것도 없다가 빵 하고 터져요. 자, 고온, 고압, 고밀도. 아주 압력도 높았고 온도도 높았고 고밀도. 빅뱅이 일어났을 땐 이런 상태의 우주를 만들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서 기본 입자. 자, 여기에서 말하는 기본 입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전자는 기본 입자에 들어가요. 이 전자는 지금까지 계속 있어요. 그 다음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만한 단어 쿼크라고 하는 업쿼크니 다운쿼크니라고 하는 아주 작은 물질의 기본 단위들이 빅뱅 때 만들어져요. 그리고 저 쿼크들이 모여서 양성자와 중성자를 만듭니다. 자, 보통 일반적으로 양성자는 전기적 성질이 플러스인 아이를 말하고요. 중성자는 전기적 성질이 없는 물질을 말해요. 자, 그리고 여기 전자는 전기적 성질이 마이너스인 아이들이죠. 이 양성자, 중성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쿼크들이 결합을 했대요. 자, 이때 이 양성자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수소핵이에요. 수소핵 같은 경우는 양성자에 해당됩니다. 중성자가 없는 양성자 하나가 수소핵이 되기도 하죠. 자, 이때 일어난 시기가 1초도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빅뱅 이후에 기본 입자가 만들어지는 건 1초도 안, 눈 깜짝할 사이도 아닌 거야. 10의 마이너스 막 64승초, 16승초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대략 양성자, 중성자가 만들어진 과정이 한 1초 정도 걸리지 않았겠느냐라고 빅뱅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수소핵과 함께 중성자들이 만들어졌는데 처음에 빅뱅 때는 이 양성자가 중성자가 되기도 하고 중성자가 양성자가 되기도 하는 반응이 일어나요. 그런데 처음 고온, 고압이었죠. 그런데 뭐가 일어난다? 팽창이 일어난다. 팽창이 일어난다는 이야기는 부피가 커진다는 이야기죠. 따라서 차차 아주 천천히 냉각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온도가 아주 높았을 때는 양성자가 중성자로, 중성자가 양성자로 전환되기도 했었는데 온도가 낮아지면서 점차 안정화를 이루니까 양성자, 중성자의 전환은 거의 줄어들었어요. 그러다가 한 3분쯤 됐을 때 이 양성자, 중성자가 결합해서 헬륨, 핵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전자가 달라붙지 않은 일반적인 핵의 형태, 양성자, 중성자 형태로 이 헬륨 원자핵 같은 경우는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 정도가 달라붙는, 그러니까 이때는 대략 1초, 정말 짧죠? 이때는 대략 3분 정도 걸렸다고 이야기를 해요. 3분 정도 걸려서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졌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계속 팽창이 돼요. 더 냉각이 되겠죠? 우주는 안정화가 이루어집니다. 차가운 상태는 활동성이 떨어지니까 안정하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자, 중성 원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전기적 성질이 중성이 된 원자가 되는 거예요. 자, 헬륨 원자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결합되어 있죠. 자, 양성자였던 수소액은 전기적 성질이 플러스, 헬륨 원자핵도 전기적 성질이 플러스. 자, 얘네들이 증가하면서 주변에 있던 기본 입자였던 전자를 끌어모읍니다. 그러면 얘는 전기적 성질이 플러스, 전기적 성질이 마이너스. 얘가 결합해서 중성 원자를 만들어요. 자, 이때 수소 원자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헬륨 원자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이때가 빅뱅 이후 한 38만 년 정도가 지나서 나타난 일이에요. 그리고 이 B가 빅뱅 때 중성 원자가 만들어지면서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가 만들어진 B가 약 3대 1 정도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금 우리가 우주에서 관측을 하면 수소와 헬륨의 원자비가 약 3대 1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빅뱅 우주론에 의한 우주 탄생이 맞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증거가 되기도 해요. 뭐가?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의 비가 약 3대 1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 앞서 살펴본 것처럼 빅뱅에 의해서 실제 우리 우주 공간을 채우고 있는 수소 원자, 헬륨 원자가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비가 약 3대 1 정도를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 우주에서 사방에서 나타나는 스펙트럼 선을 분석해 본 결과 스펙트럼 선의 분포도 약 수소가 75%를 차지한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빅뱅 이후에 이 원자들이 모여서, 특히 수소 원자들이 모여서 중력 수축하게 되고, 중력 수축한 물질들이 별로 진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지금 현재 별들이 많이 만들어졌는데, 그 만들지 못한 나머지 물질들은 대부분 원자의 형태로 아직까지 남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금 우주는 여전히 가장 많은 기체가 수소가 분포하고 있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